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요 소식과 관련해서 좀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삼성전자 3나노 고객으로 퀄컴 부각, 애플도 멀티 파운드리 전략 택할까? 뭐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AMD 같은 경우에도 TSMC에 100% 전량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이쪽은 지금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자, 퀄컴에서 이번에 재미있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도 뭔가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이 본인이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향후에 멀티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전략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고객으로 퀄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 2세대를 앞둔 시점에서 퀄컴이 우리 이제 앞으로 한쪽만 계속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는 계속 멀티로 나갈 거야,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사실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추가 고객을 확보할 기회는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퀄컴이 이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이 3나노 공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멀티 파운드리라는 것은 협력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두 군데 이상, 최소 두 군데 이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자, 지금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곳은 현재 삼성전자하고 TSMC 두 곳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인텔은 한 2, 3년 후에 2나노 한다고 하는데, 뭐 그때 돼봐야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율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자, 퀄컴의 돈 맥과이어 마케팅 총괄, 이 CMO죠, 마케팅 총괄이니까 지금 현지 시각으로 16일입니다. 미국 그랜드 와일레아 리조트에서 열린 퀄컴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 2022에서 퀄컴은 스마트폰 이외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서 단일 파운드리를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멀티 파운드리가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그리고 확장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퀄컴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퀄컴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단일 파운드리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AMD하고 애플은 단일 파운드리 하기에는 여기는 더 컸으면 더 컸지, 물론 AMD는 좀 그렇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멀티 파운드리로 가야 되는 상황에 변곡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반도체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 가운데 하나인 지금 대만의 지역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과 유럽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대만 TSMC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자체 생산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현지 시각입니다. 17일 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유럽이 대만에서 만든 컴퓨터 칩과 이런 필수 기술의 수입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TSMC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럽 핀란드 총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우리가, 그래서 유럽이 자체 기술 역량을 구축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유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 사업부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실상 최대 고객이기도 하죠. 자, 이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지금 급변함에 따라서
퀄컴 외에 다른 팹리스에서도 지금 멀티 파운드리 전략이 확산될 공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은 좀 성과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기존에 받았던 밸류에이션에서 좀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퀄컴처럼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애플하고 AMD는 첨단 파운드리 대부분을 TSMC 의존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죠. 2024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TSMC 애리조나 공장을 지칭한 거죠. 그래서 TSMC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삼성전자,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면, 좀 괄목할 만한 수율과 성과를 낸다면 향후에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현재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뭐 이런 제품의 주요 부품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디스플레이든 카메라든 뭐 스마트폰이든, 스마트폰은 뭐 협력업체에서 하지만 대부분 주요 부품을 어떻게 하냐면 두세 곳의 업체로부터 나눠받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애플이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이 모바일 프로세서 AP, 이것만큼은 TSMC로부터 독점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가격 협상에 있어서 TSMC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올해 9월에는 TSMC가 이 파운드리 가격을 6에서 9% 정도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하자 애플이 이제 반발했다는 소식이 대만하고 미국의 주요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애플과 TSMC의 협력 관계가 지금은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해외 IT 전문 매체 9to5Mac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삼성전자는 2015년까지는 아이폰 모바일 프로세서를 TSMC와 나눠서 제조했다. 2015년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7년 전 일이긴 하지만 길다면 멀다면 먼 이야기지만 또 가깝다면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7년 전이. 그래서 그 뒤에 나눠서 제조하다가 그 뒤에 기술력이 뒤처지면서 아이폰 칩 공급사에서 삼성전자가 빠지게 됐는데,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TSMC를 많이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삼성전자가 애플 공급사에 진입을 할 수 있다면 TSMC의 애플 관련 매출은 지금의 절반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애플의 어떤 최첨단 어떤 AP에부터 진입은 안 하더라도, 약간 애플 입장에서 레거시 쪽만 진입을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의 밸류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MD의 그런 벽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나노 2세대에서 뭔가 변화의 물결이 좀 찾아올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파운드리에서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삼성전자가 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지금 잘 따라와주는, 급속도로 기술력이 향상되는 회사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